안녕하세요. 저는 임숙희라고 합니다. 올해로 66세가 됐어요. 나이 들수록 자식들이 더 소중해진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커지는 요즘인데 사실 마음 한구석이 좀 무겁습니다. 제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 때문이에요. 민수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저희를 집에 초대해서 밥 한 끼 대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처음엔 그냥 바빠서 그런가, 애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그런가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명절이면 민수네가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요. 제가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여서 음식 준비하고 정성껏 차린 반찬이랑 따뜻한 국을 내놓으면 민수도 지영도 잘 먹습니다. 손주 준우도 데리고 와서 할머니 하며 달려오면 저는 그 재롱 보는 것만으로도 피곤이 싹 풀려요. 근데 그게 다예요. 밥 먹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한 뒤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반대로 저희를 자기네 집에 초대하는 건 꿈도 안 꾸는 것 같아요. 엄마,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 이런 말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좀 서운하죠. 제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요. 부모라면 자식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어보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수네 집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엄마, 이거 내가 만든 거야 하는 말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도 해봤어요. 근데 민수네는 저를 자기네 공간에 들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명절에 와서 제가 해준 밥은 잘 먹으면서 저를 대접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반면 제 작은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지는 달라요. 준호네는 명절이든 특별한 날이든 저희를 자주 불러줍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서 같이 밥 먹어요 하면서 반갑게 맞아줘요. 그러면 저도 남편이랑 같이 김치나 고기 같은 음식 싸들고 가서 같이 먹고 오죠. 수진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거 맛있다 하고 칭찬하면 수진이 어머님 것도 맛있어요 하면서 웃습니다. 그게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준호네 집에 가면 가족이라는 느낌이 제대로 들어요. 근데 민수네는 왜 저를 이렇게 멀리하는 걸까요? 두 아들 부부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어요. 저도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민수도 회사에서 바쁘고 지영도 준우 키우느라 힘들 거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랑 자주 안 만나는 게 흔하다고도 하니까요. 근데 20년 동안 한 번도 초대하지 않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좀 이상하다 하더라고요. 가끔 남편한테 말해봤어요. 당신, 민수네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럼 남편은 뭐 애들 각자 성격이 다르니까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그러고는 TV 보다가 당신이 너무 신경 쓰는 거야 하고 끝내버립니다. 근데 저는 그게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민수네가 저를 밀어내는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예전에 민수 결혼할 때 전세집 얻어주느라 저희도 꽤 애썼어요. 그땐 엄마, 아빠 고마워요 하면서 고맙다고 했던 민수가 맞나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서운함이 쌓여가요. 저는 민수네 집에 자주 가본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가끔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잠깐 들르죠. 근데 그때마다 민수랑 지영이 저를 빨리 내보내려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영이 손주 준우를 봐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지영 동생이 진통 때문에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해서 제가 급히 갔죠. 2시간쯤 준우를 봐줬어요. 우유도 먹이고 놀아주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러다 지영이 전화해서 어머님,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하더라고요. 곧 민수랑 같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 줄 알았는데 민수가 차 가지고 오셨죠? 아버님이 데리러 오신대요? 하면서 저를 내보내려 했어요. 지영도 고생하셨네요 하고 건성으로 말하고는 준우를 데리고 방으로 갔죠. 결국 남편이 20분 만에 와서 집에 왔습니다. 남편이 왜 밥도 안 먹고 벌써 와? 하니까 저도 씁쓸하게 웃었어요. 손주 봐줬는데 밥 한 끼 권하는 소리도 없네 싶더라고요. 그때는 정신없어서 그런가 했죠. 근데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상하다 싶어요.
민수네 집에 가면 늘 불편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반면 준호네는 달라요. 어느 날 수진이 어머님 친정에서 방어 보내줬는데 같이 드셔요 하더라고요. 가니까 방어회랑 반찬을 준비해 놓고 반갑게 맞아줍니다. 아버님이 방어 좋아하시잖아요. 하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저도 김치랑 고기 싸들고 가서 같이 먹었죠. 그런 시간이 참 따뜻합니다. 민수네 집에서 뭘 먹어본 기억은 신혼집 집들이 때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때도 제대로 된 집들이가 아니었죠. 로봇 청소기 선물 주고 지영이 녹차랑 과일만 내왔어요. 저녁 먹자 했더니 민수가 갈비집에서 먹어요 하면서 저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집에서 음식 냄새도 안 나고 밖에서 밥 먹고 헤어졌어요. 그때는 요즘 애들이라 그런가 했는데 준호네가 다르게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준호네는 저희를 초대해서 음식을 차려줬어요. 전세자금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하며 인사도 하고 종종 왕래했죠. 근데 민수네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초대하지 않는 거잖아요. 저를 왜 이렇게 멀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영이 저를 싫어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탓해봤어요. 근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건 좀 심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죠. 민수네 태도가 점점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어느 날 결심했어요. 더는 민수네 때문에 서운함만 쌓을 수는 없다고요. 그러던 참에 김치를 담갔다가 민수네에도 나눠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김치랑 고기를 싸들고 민수네 집에 갔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서 우리끼리 먹으려고 고기 샀는데 여기서 같이 먹을까 하고 제안했어요. 사실 20년 만에 민수네 집에서 밥 한 끼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지영이 요리 잘한다며 한번 먹어보자 하고 웃으면서 말했죠. 근데 민수랑 지영 반응이 영 이상합니다. 당황한 얼굴로 서로 눈치만 보다가 지영이 가셔서 두 분 드세요 하고 거절하더라고요. 민수가 갑자기 그러시니까 곤란하잖아요 하면서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좀 놀라서 밥하는 게 그렇게 곤란한 일이야? 하고 물었죠. 그러니까 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나가서 먹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하더라고요. 지영도 옆에서 말없이 고개만 돌리고 있고요. 그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첫반상 차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김치랑 고기도 가져왔는데 왜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걸까요? 명절에 와서 제가 해준 밥은 잘 먹으면서 자기네 집에서 저를 대접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저도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어요. 너희는 나중에 준우가 결혼해서 20년 동안 한 끼 못 먹어봤어도 서운하지 않겠어? 하고 한마디 했더니 지영이 입을 다물더라고요. 민수는 엄마, 이해가 안 가네요 하면서 퉁명스럽게 대꾸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 말투에 화가 났어요. 너희도 내가 해준 밥 먹지 마.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죠. 저를 이렇게 불편해한다면 나도 똑같이 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민수네가 저를 멀리해도 성격이 다르니까 하면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날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가져온 고기랑 김치를 보고도 같이 먹으면 더 맛있지라는 제 말에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저를 집에서 겸상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저는 더 말싸움하기 싫어서 남편 팔을 끌고 집에 왔습니다. 남편도 좀 놀란 눈치였어요. 차 타고 오면서 저렇게까지 말할 거면 부드럽게 거절할 수도 있지 않냐 하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죠. 명절에 와서 실컷 먹는 건 당연하다는 듯이 굴면서 저를 대접하는 건 왜 이렇게 싫어하냐고 남편한테 푸념했어요. 남편은 당신이 너무 마음 쓰지 마 하면서 달래줬지만 저는 쉽게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민수네는 저희가 부담스러운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부모로서 자식 집에서 밥 한 끼 먹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건가요? 준호네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수진이 어머님, 다음에 또 오세요 하면서 웃을 때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민수네는 저를 집에 들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날 문 닫고 나오면서 저도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때부터 결심했죠.
민수네가 저를 이렇게 대한다면 나도 똑같이 해줄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제가 해준 밥을 잘 먹으면서 자기네 집에서는 저를 챙길 생각 없는 그 이중적인 태도가 너무 화가 났어요. 너희도 내가 해준 밥 먹지 말라는 말이 진심이 됐습니다. 저도 더는 억지로 붙잡고 싶지 않아요. 민수네가 저를 멀리한다면 나도 그만큼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그 뒤로 민수네랑 연락이 뜸해졌어요. 저도 일부러 전화 안 하고 민수네도 저를 찾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민수가 엄마 집에 오세요 하고 초대했어요. 저는 좀 놀랐죠. 지난번에 그렇게 퉁명스럽게 거절했는데 웬일인가 싶었어요. 남편이 지난번 일 때문에 마음에 걸렸나 보네 하면서 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유치하게 굴긴 싫어서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따라갔어요. 사실 조금 기대도 됐죠. 20년 만에 민수네 집에서 밥을 먹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집에 가니까 밥상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지영이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쑥스럽게 웃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민수네 밥 먹어보네 하면서 기분 좋게 앉았죠. 남편도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 입 먹더니 갑자기 얼굴이 묘해지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국이 소태처럼 써서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어요. 반찬도 하나같이 맛이 이상했죠. 짜고 떫고 먹을 수가 없는 맛이었어요. 너희가 이런 걸 먹고 사는 거야? 하고 봤더니 민수랑 지영은 태연하게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이걸 어떻게 먹나 싶어서 남편 눈치를 봤더니 남편도 억지로 삼키는 표정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도우려고 부엌에 갔는데 우연히 민수랑 지영 대화를 들었어요. 민수가 지난번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오셨으니 이렇게라도 해야지 하더라고요. 지영이 그러게 맛없게 하면 다시 안 올 거야 하고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일부러 음식을 맛없게 만들어서 저희를 골탕 먹이려고 한 거였어요. 그 순간 기가 막혔어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20년 만에 민수네 집에서 얻어먹은 밥이 이런 꼴이라니요. 저를 이렇게까지 우스꽝스럽게 여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이랑 밥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에 왔죠. 차 안에서 남편이 뭐가 이상했지 하니까 저는 말없이 창밖만 봤어요. 속으로는 화가 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싫었으면 초대하지 말던가 왜 이렇게까지 해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도 그 일이 잊히지 않았어요. 민수랑 지영이 저를 골려 먹으려고 작전을 짠 거잖아요. 국을 일부러 망치고 반찬도 대충 엉망으로 해서 내놓다니요. 저는 그날 기대하고 간 게 바보 같았어요. 민수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죠. 아마 저를 집에 오는 귀찮은 손님쯤으로 여기는 거겠죠. 아니, 그보다 더 싫어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남편한테 말했어요. 당신, 민수네가 일부러 음식을 맛없게 한 것 같아요. 남편도 설마 그럴 리가 하다가 그럼 좀 이상하긴 했네 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날 이후로 민수네 집에 갈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20년 동안 밥 한 끼 안 차려주더니 처음 차려준 게 이런 거라니요. 저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억지로 초대한 척한 게 더 화가 났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민수네는 저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하고요. 준호네는 저를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 나누고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민수네는 저를 골탕 먹이려고 작전을 짤 정도잖아요. 그 차이가 너무 컸어요. 저도 더는 민수네한테 기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희도 내가 해준 밥 먹지 마라는 말이 더 단단해진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로 마음을 굳게 닫았어요. 민수네와 그 맛없는 밥 사건 이후로 시간이 좀 흘렀어요. 저는 그 뒤로 민수네랑 연락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다 다음 명절이 됐죠. 민수네가 집에 왔어요. 솔직히 안 올 줄 알았는데 명절이니까 체면치레로 온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민수랑 지영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지난번 일이 너무 충격이라 얼굴 보면 또 화가 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준호네도 오기로 해서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거실에 큰 상을 놓고 미리 준비한 음식들을 꺼냈어요. 준호네는 어머님,
제가 도울게요 하면서 부산스럽게 돕더라고요. 근데 민수랑 지영은 소파에 앉아서 꿍한 표정으로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민수네 앞에 수저랑 밥을 안 놨죠. 다들 자리에 앉았는데 민수가 저희 수저는 어디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너희가 그러던 대로 각자 집에서 먹으면 되지 하고요. 그 말에 민수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명절에 자식한테 밥도 안 주세요? 하면서 화를 냈어요. 지영도 옆에서 얼굴 붉히며 왜 이러세요? 하고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저는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희도 나한테 밥 안 주잖아. 부모가 자식 밥 차려줄 의무가 없듯이 며느리도 시부모 밥 차려줄 의무 없다고 했던 너희 말 그대로야 하고 쏘아붙였죠. 그러니까 민수가 어이가 없다는 듯 뭐라고요?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민수가 지난번에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어요. 각자 집에서 밥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얻어먹으려고 해? 하고요. 지영은 아무 말 못하고 얼굴이 더 붉어졌죠. 민수가 알겠어요. 저희는 집에서 먹을 테니까 다시는 밥 차려 주실 필요 없어요. 하고는 지영이랑 준우 데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준우가 할머니 안녕하고 손 흔드는 걸 보니까 마음이 살짝 아프긴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붙잡고 싶지 않았죠. 그 뒤로 며칠 지나서 민수가 전화했어요. 엄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냥 지영이 시집살이 힘들까봐 애초에 그런 일을 안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들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참 짧았다. 계속 그렇게 짧게 살던지 난 이제 신경 안 써 하고 딱 끊어버렸습니다. 사과라기엔 너무 변명 같았거든요. 저를 골탕 먹이려고 맛없는 밥을 내놓고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는 게 진심 같지 않았어요. 남편이 민수가 먼저 연락했는데 좀 풀어주는 게 어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면 도저히 마음이 안 풀려요 했죠. 남편도 더는 뭐라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명절을 계기로 민수네랑 완전히 선을 그었어요. 20년 동안 저를 멀리하더니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건 없잖아요. 솔직히 그날 준호네가 있어서 덜 외로웠어요. 수진이 어머님 괜찮으세요? 하면서 걱정해줬고 준호가 형이 너무했네요 하면서 저를 위로해줬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민수네는 저를 가족으로 안 여기는구나 하고요. 지난번에 일부러 맛없는 밥을 내온 것도 그렇고 명절에 와서 저를 비난하고 나간 것도 그렇고 저를 존중할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네가 다시 연락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조용했어요. 아마 저를 원망하면서도 이제 부모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고 좋아할지도 모르죠. 저는 그게 더 마음 아프기보단 홀가분했어요. 이제 민수네랑은 끝이다 싶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명절 이후로 저는 민수네랑 완전히 선을 그었어요. 더 이상 연락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기로 했죠. 대신 준호네만 챙기기 시작했어요. 생일이나 기념일이면 준호네한테 선물 보내고 같이 밥 먹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네랑 여행을 갔는데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수진이 어머님 여기 사진 찍어요 하면서 웃는 모습 보면서 이게 가족이구나 싶더라고요. 준호가 내년에 집 사서 이사할까 해요 했을 때 남편이 나중에 우리 집에서 살래? 하고 제안했어요. 근데 준호가 이미 계획이 있다면서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하고 웃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든든했어요. 준호네는 저를 진심으로 챙겨줘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자식답게 대하는 사람만 자식으로 여기면 된다고요. 민수네는 20년 넘게 저를 멀리했으니 앞으로 몇 년 안 봐도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지난번에 맛없는 밥 내오고 명절에 저를 비난했던 일들이 아직도 생생하죠. 민수가 사과했다고 연락했지만 저는 이제 신경 안 써 하고 끝냈어요. 그 뒤로 조용해서 더 홀가분합니다. 이제 저는 제 마음 편한 대로 살기로 했어요. 준호네랑 따뜻한 시간 보내는 게 훨씬 행복하거든요. 민수네는 저를 가족으로 안 여겼으니
저도 그들을 자식으로 안쳐도 되잖아요. 앞으로는 준호네만 챙기면서 웃으며 지낼 겁니다. 그게 제 새로운 가족의 정의예요.